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평론가님, 지금 이 갈등, 의정 갈등 끝이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료계 반발 이거 잠재울 수 없나요? 이거?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꺾이는 마음이 필요한지 뚝심이 아니라 오기가 돼가지고 한 발 빼면은 괜찮고 의사들도 우리는 철밥통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양심과 환자의 생명을 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한 번 꺾이면은 답이 나오겠지만 양쪽 다 꺾일 기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파국으로 가는 거죠. 뭔가 큰일 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저는 의사 집단을 일단 이익단체를 저는 안 봐요. 의사는 특수한 직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특수한 직역이고 더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는 철도 기관사들이 싸워도 욕을 많이 하는데 의사들 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거의 다 비어 있어요. 병원들마다.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얘기하는 게 수가 늘리는 게 2,000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의사 수 늘리는 거 국민들 다 필요하다 봅니다. 저 시골에 의사 하나 모시는데 1년에 연봉이 3억 줘도 의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골에. 그리고 의사들은 나와서 4년 5년 공부해가지고 6년 공부해가지고 피부과나 하고 이게 이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의사 수를 늘리자.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의사들이 대마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님 중간에 꺾이세요.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게 용기를 저는 주고 싶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침 간호법도 통과됐습니다. 의사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는 의료개혁은 단단하게 시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의사 영역은 판사들의 영역만큼이나 성역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저는 중꺾마 윤 대통령의 중꺾마 그거는 뚝심 그건 잘하고 오기가 있다. 아니라 뚝심이다.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됩니다. 항복하고 의사 수를 늘리고 이대로 정책을 그리고 가야 4대 된다. 의료개혁 패키지 하시라. 그렇게 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아주 많죠. 그렇죠. 예. 교수님, 네. 그 의료계 대응 지금 반발 심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의료계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계 대응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의사들의 파업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이런 대란 사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런 것을 의사들이 충분히 알면서도 이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고 있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정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의사를 충원해야 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유는 필수 의료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 정원을 고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의사 이 집단과 좀 충분히 좀 협의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도 의료 원가를 맞춘다던가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의료 개혁으로 내세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먼저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작정 지금 이걸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 이 근거도 과학적 근거를 대라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되는 것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받쳐주는 수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2,000명을 늘리겠다 해서 이번에 1,580명인가 늘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의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1,500명 이상을 늘린다는 것 이건 조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치킨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정부와 의사 집단이 서로 누가 죽냐 갈 때까지 가보자 피하는 사람이 겁쟁이. 근데 저는 여기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꺾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꺾어줘야 된다? 네, 안 그러면 국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잘못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더 큰 잘못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의료개혁 해결 방안 두고 용산과 정부 여당과의 지금 당정 갈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연겠다고 그러는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평론가님 해주시죠.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찬물 끼얹었네요. 찬물하죠. 내부에서 등에 칼을 꽂은 거죠. 내부 총질.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집권당 대표가.
하게 되면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내부에서 보건복지위라든지 교육이 불러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부에 아니면 어떤 것인지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논의된 결론을 있으면 그걸 예. 다시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공식적으로 제의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결심하는 거 추경호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대 주변에. 혼자 정리해가지고 누가 더 들어가지고 그걸 한덕수 총리한테 가지고 옆에 불러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아하. 대통령실을 전달하는 도대체 집권당 대표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런 방식의 절차 때문에 지금 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야당도. 결국은 여권 안에 갈등만 더 증폭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한동훈은 그 뜻은 국민과 같이 가니까 본인은 좋을 줄 몰라요. 본인은 이 정부는 뭡니까? 정부가 죽어도 나만 살면 예. 된다? 그게 한동훈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한동훈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처신 언행이 너무 가벼웠다. 졸렬하다. 졸렬하다. 예. 이걸 만약에 윤 대통령이 예. 정원을 줄이면은 다음에 바보- 어떤 요구일까요? 5년 동안 10,000명 그것도 포기하시라. 이거는 완전 투하로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네가 해라.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의 문제의식은 저는 인정해요. 좀 나름대로 좀 예.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하자는 거죠. 근데 협상을 하자는 거하고 그 협상의 통로를 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 대통령 듣기는 기분 나쁜 거죠. 이거는 예. 명색이 여당 대표가 뭐 하는 거냐고 그냥. 그래서 노한 거거든요. 한동훈은 여전히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연기했나 봐요. 예. 밥 먹고 싶지 않겠죠. 예, 밥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당 집권당 대표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다. 한동훈 대표 잘했다. 네, 저는 중재안 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예. 중재안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중재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대통령한테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의 얘기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저도 좀 아쉽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원내에서 충분히 이것을 이 내부에서 좀 충분한 중재안을 좀 공유를 한 다음에 이걸 정부로 좀 이 공식 라인을 통해서 조금 넘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이제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이게 중재안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정말 진짜 우리가 진짜 파국으로 가겠구나. 의료계를 예. 어떤 방식으로도 설득할 수 없고 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겠구나. 그럼 정부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정말 탄핵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불안감도 의료계를 만나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힘 내에서 이제 의사 출신들 지금 한지아 대변인 등등에서 의사 출신들하고 저는 충분히 일단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정부에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좀 중재안을 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물어본 거고 이걸 정부에서 잘 소화를 해서 정부가 그걸 당정으로 다시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되는 건데 이걸 불쾌하다는 식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재안은 하지 말라는 거랑 같다. 벌써 이렇게 예. 얘기해버리고 여당 대표가 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건 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야당 대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제스처를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라면 정말 아직 정치 경험 적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말 어떤 조언과 훈계를 하는 예. 차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번 만찬도 정상적으로 내일 진행을 하고 오늘 연찬에도 참석을 하고 예. 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 고통을 한동훈 대표가 듣고 예. 정부에 좀 전달을 했으면 이걸 좀 조율을 하고 그래 그런 안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그럼 고민을 해봅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딱 잘라버리고 중재안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쾌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이현주 의원 표현대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평론가님.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졸렬한 처신도 처신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까지 보여야 되느냐 불쾌감을 표현해야 되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대통령실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의 아니요. 대통령실만 해가지고 시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당정청 협의를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쑥 한동훈이가 와가지고 쪽지가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동네 복도방입니까? 대통령 하는 얘기가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얘기.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기했을 때마다 인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죠? 인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예.
그 얘기 했으면은 그에 맞게끔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국무총리를 해가지고 옆으로 사이드로 전달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거는 내가 대통령실에 있어도 기분 굉장히 나쁜 거지. 뭐 하는 거냐고. 야당 대표면 괜찮아요. 야당 대표면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어려니까. 네. 집권당 대표가 꼭 그런 식으로 통로를 한다? 그럼 이거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잘못이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이렇게 옆으로 전달해 주시네요. 예. 잘 검토할게. 그럴까요? 그거는 물론 뭐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풍부하고 그러면은 국민이 원하는 거 다 들을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 팽팽한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그것도 이미 당 정청이 수십 번 합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와가지고 의사들 파업하는데 의사표를 들면서 대통령 뒤에 칼을 꼽는 행위는 대통령실을 봐도 아주 불쾌한 거죠. 예. 밥 먹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라서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구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으로서는 이거는 졸렬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예. 어저께서는 그런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한 달 동안 뭐 했냐 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간에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사실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것 그건 어쩔 수 없겠다. 집권 여당이니까 라고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의료 대란 문제는 본인이 지금 현장을 보았을 때 또는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의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럼 그 피해와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다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중재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이 절박함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 중재안 자기가 낸 중재안 유예 방안 말고도 국민 건강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라고 저는 반문했다고 생각해요. 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실이 다소 불쾌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민심이 이러니 여당 대표로서 또는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중재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뽑기로 한 이 1,500명을 그걸 뭐 물거품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은 내년대로 가고 그 다음에는 뽑지 말자가 아니라 일단 2026년도는 유예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법을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 정도 양보를 하면 의사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 안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책임은 의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100% 정부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타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민심을 따라야 된다. 저는 큰 틀에서 이 한동훈 대표의 이번 중재안은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한두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20님 그러니까요 왜 부스럼 만듭니까? 윤석열 대통령 뚝심이 아니고 객기 같은데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1317님 정원 늘리는데 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료로 환자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대가가 있는데 병원 가도 의사와 1, 2분 상담도 못하고 늘려서 질도 향상되어야 돼요 하고 하면서 서로 상반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평론가님 사실 의료개혁 먼저 제안한 쪽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안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니까 그냥 반윤이에요. 반윤.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의료개혁 성공하면은 민주당한테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는데 우리가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거 하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요? 구멍을 내야 돼. 마침 한동훈이가 구멍을 내주네. 땡큐. 한동훈 지지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채질하는 거죠, 그럼요. 민주당은 철저히 기회주의예요, 지금. 아하. 대한민국 국회 일당인데 과반을 갖고 있는 일당인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구경했어요. 한번 싸워봐라 내들 거지. 국민이 축축 죽을 때 우리는 이긴다. 지금 그런 심보예요. 이대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막 너도 이거 길거리에서 헤매고 그럴 때 윤석열 정권의 심판. 탄핵의 깃발은 더 올라갈 것이다. 민주당 너희들은 뭐 했는데 요 때를 기다렸지. 이거는 정당이 아니고요. 기회주의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 윤석열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뚝심으로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 개혁에 뚝심으로 한번 가보자. 윤석열 정부만큼은 한번 성공해보자.
교수님 좀 짧게 좀 반박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있기 전부터 여야 대표회담을 하기로 했을 때 이미 이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추석 앞두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이 의료 대란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좀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한동훈 대표가 이런 중재안을 제안을 했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고 계속 지금 국민의 고통,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이 상황을 뚝심으로 밀고 가겠다고 하니 이 상태는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같은 입장을 낸 거고 한동훈 대표의 이 제안을 그냥 100%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10년의 뭐 유예 기간을 좀 두고 10년의 어떤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 의료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의대 정원을 충원하는 이런 방식도 좀 고려하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정부가 먼저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의사와 다시 대화 재개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뭐 기회주의가 아니라 원래 그런 정상적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거다. 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맞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맛보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맛보시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